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아껴드립니다. 아까운 떼돈. 네, 오늘은 인사 노무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초롱 노무사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초롱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네. 엄청 복실복실한 옷을 이렇게 입고 또 전파 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아, 나는 어떤 귀부인이 들어오시는 줄. 아니에요.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에이, 아니에요. 그렇다. 예. 친화적인 옷, 환경 친화적인 네. 옷이잖아요, 그렇죠? 자, 귀부인인지 곰인지는 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화질 카메라로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정보로 우리 한번 돈 아껴보면 좋을까요? 황인찬 아나운서님이 제일 좋아하실 어. 휴가. 아,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휴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휴가. 예, 오늘도 뭐 오후에 반차 쓰신다는 그런. 네, 하고 한번 서울에 상경해서 네. 또 볼일을 보는. 휴가가 너무 잦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혹시 노무사님만 드시는 생각이 아닌지. 자, 오늘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자. 규정상 주어진 휴가를 소진할 그렇군요. 뿐입니다. 예. 근데 오늘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은 게 연차 휴가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출산 휴가, 병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경조휴가. 뭐 이런 경조 휴가 헷갈리는 게 많아요. 네,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네. 예. 이 근로자들에게 휴가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 휴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노무사님? 네. 우선은 이제 딱 보실 때 이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인지 혹은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인지를 먼저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꼭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준 건지요. 네, 네. 네네. 그리고 그 휴가가 유급인지 이제 무급인지 아하. 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연차 휴가 모두 지금 황인찬 아나운서님 오후에 간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된 휴가이면서 네네. 동시에 유급인 휴가인 거죠. 아하. 근데 반대로 여름 휴가. 여름 휴가는 어느 법에도 없는 용어거든요. 아하. 아. 여름 휴가라는 게 있었군요. 네. 네. 우리 한 7월 말 8월 초에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라고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니까 이게 사업주가 부수적으로 주는 휴가인 건지 이제 아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찬 씨 방금 그 여름 휴가라는 게 있었군요라는 것을 사장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아니, 여름에는 사실 뭐 더우니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복지다라는 또 늘 그런 당황하면 생각을 그렇게 듭니다. 이거 바로 녹음 떠요. 녹음 뜨시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여름 휴가는 좀 많이들 있잖아요. 여름 휴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네. 아. 근데 법적인 휴가는 아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종류별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에게 가장 작고 소중한 연차 휴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연차 휴가는 이제 연차 휴가니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네. 지급하여야 할 유급 휴가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하신 분께는 15일이 보장되고 최대 25일까지 되는데요. 조금 더 법률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아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러니까 보통 신입사원분들이시거나 이제 막 들어오신 네. 분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한 달 일했을 때 그냥 하루 준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급휴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좀 네. 딱 정의가 돼 있나요? 몇 년 차는 며칠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네. 된다. 네, 맞습니다. 15일 기점으로 2년 단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년 차 때는 16일, 또 4, 5 하다 그 다음에 또 17일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마다 한 개씩 늘어나는데 황인재 아나운서님 개인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나도 좀 늘어날 수 있나? 아니 오늘 되게 감정이입을 하고 네, 지금. 이게 지금 문자 참여해 주세요.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네.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모든 사업장에 다 이런 연차 휴가가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장 규모마다도 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 부여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요. 이게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한 달에 하루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달에 하루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빠져 있어요. 그 오, 한 네. 달을 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에 하루가 생기는데 한 달 일했으니까 다음 날 한 개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달 개근해야
다음 달에 한 개 생긴다. 아하.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아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요. 네. 한 달 개근하면 다음 달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가 연차 휴가가 아니라 그러면 월차 이름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월차와 연차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우선은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휴가만 있습니다. 아하. 월차는 없어요. 그건 임의적으로 부르는 네, 말이군요. 오. 월차 쓸게요. 사실은 월차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월차로 쉰다 그러길래 네. 나는 연차밖에 없는데 저 친구는 좋은 기업, 전주 MBC도 좋은 네. 기업이지만 다른 기업을 다녀서 월차를 더 받나. 오늘 저 왜 이렇게 어디 담장을 걷는 듯한 그런 방송이네요. 아니 방금 전주 MBC도 좋은 기업이지만 이지만- 해서 약간 너무 궁색함이 네, 느껴지는 그 친구 다니는 회사를 성우명 말하실 뻔했어요. 그죠? 저는 궁색하더라도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는데 연차 휴가다. 그러니까 월차는 없고 예. 연차 휴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이 여름 휴가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황희찬 아나운서가 여름휴가 다녀오셨어요?라고 네. 했을 때 우리 이제 MBC 규정을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여름휴가의 규정이 연차 외에 별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하.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예. 이제 연차 휴가 외에 여름의 시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름 휴가라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정해진 경우는 정말 여름 휴가를 가시는 거죠. 아하. 하지만 여름에도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조성된 좋은 기업이라면 좀 더 죄송합니다. 황인찬 아나운서님 이번 방송에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하나 83님도 지금 문자 주셔서 오늘 인천시 마지막 방송인가요? 나머지 자, 고별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쭉 자, 연차 휴가 쓰시고 네. 가시는 그 여름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에 대한 법적인 용어도 없고 반대로 그 뜻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도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셔서 여름에 휴가를 가신 거면 우리가 여름 휴가를 다녀왔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 본인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 외에 여름 휴가를 한 3일 정도 만약 인정한다라고 하면 정말 여름 휴가를 다녀온 거고요. 그럼 뭐 회사 사정에 따라 그거에 연차 휴가를 붙여서 뭐 길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시고 그런 건 싶으신 안 건데 되나요? 그러실 수 아니, 있죠. 오늘 저 진짜 마지막 방송인가요? 오늘 사방에서 저를 이렇게 노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이 너무 다양한데 회사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가 있어 없어라는 거는 그 구두상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내부 규정상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름 휴가 많이 가시거든요. 네네. 그때도 우리 여름 휴가는 없지만 다 같이 연차를 그때 쓰자라고 네.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회사를 문을 닫고 너무 더운데 일할 수 없으니까. 어. 이 네. 경우는 여름 휴가를 사용하기보단 다 같이 연차 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노무사님이 연차 휴가 외에도 법률로 보장되는 휴가가 있으면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연차 휴가 외에는 출산 휴가, 산전후 휴가 90일이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 또 90일이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생리 휴가 월 1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 휴가도 있고요. 유사산 휴가 등이 있습니다. 보면 좀 이제 아이가 네. 있는 가정을 위한 휴가들이 많네요, 확실히. 네, 모성 보호 측면 그리고 이제 양육 부분, 그 이제 출산과 이제 난임 치료 휴가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노무사님 아까 우리 광고 듣기 전에 이야기하셨던 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뭐 생리휴가 여러 가지 휴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적인 의무 사항이 있고 네. 아닌 것이 있고, 네. 네, 지금 그리고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 휴가가 유급일 수도 있고 반대로 무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하. 그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다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휴가별로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번은 연차 휴가. 네. 연차 휴가는 유급이면서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서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 휴가 하는 경우에는 유급이면서 10일이 보장됩니다. 오. 10일이 되고요. 산전후 휴가.
출산 휴가로 하는 것도 90일이고요. 이제 유급이 되는데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고용보험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사용하시는 분 기준에서는 유급입니다. 네. 저 그리고 또 가장 궁금했던 네. 게 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거는 네. 그냥 이렇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하고 다른 건가요? 네, 가족 돌봄 휴가도 있고 사실 휴직도 있는데요. 어.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입니다. 아. 무급이고 가족 돌봄이라 함은 조부모 그리고 이제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을 이제 질병이나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 휴가는 무급입니다. 아. 무급이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 입장엔 당신에게 휴가를 주는데 유급입니다라는 말은 휴가를 갔다 오세요 대신 월급에서 안 깔게요 이 말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렇잖아요. 무급이라는 건 다녀오면 월급에서 하루치 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급이라고 하면 월급은 월급이고 따로 휴가비를 더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뭐 하나 더 교통비라도 챙겨줬으면 좋겠네. 사람 심리가 그래. 그랬으면 너무 아무튼. 좋겠네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무급의 대부분은 본인의 신청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도 이제 무급인데요. 유급으로 네. 보장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이제 무급 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음. 연차휴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급 경우에 사전에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휴가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병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게 사실 제일 서럽잖아요. 예, 아파서 휴식 좀 취해야 되는데 좀 놓은 건 아니에요. 정말 아파서 쉰 건데 이거 내 개인 연차 사용해야 되냐? 이건 뭐 병가로 처리 안 되냐?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가는 이 관련 이슈가 사실 너무 많았었죠. 어허. 네. 병가를 인정해야 되냐, 해야지 않아야 되냐, 그러니까 연차 휴가로 왜 써야 되냐라는 질문. 그럼 병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서 쉬는 병가인데 네. 입원하신 분만 쓸 수 있냐, 아니면 감기로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쓸 네. 수 있냐. 정말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약을 그러면 처방을 받은 사람은 병가고 편의점을 다녀와서 그냥 편의점에 구매한 사람은 이제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팠다는 네, 네. 것을. 이제 그런 식의 너무 이제 다양한 논란이 있었긴 한데요. 어허. 자, 돌아가면 네. 제가 말씀드린 병가라는 이제 병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법률 용어는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이제 병가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어허. 이제 부가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가를 하는 곳이 또 병가를 인정할 때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는 좀 병가를 인정하고자 할 때 또 결정하셔야 할 요소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이제 어떤 곳은 병가를 인정하지만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한 자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도 못 사용하는 경우에 병가를 인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연차를 다 썼는데도 아프면 그때부터 병가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보통 12월 달에 많이 아프시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네. 연차를 이제 아팠을 때 썼지만 다 12월에 병가가 사용이 되는 네.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병가는 첫 번째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두 번째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병가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방식은 없겠죠? 애초에 그 그런 유급 휴가 뭐 회사도 그런 거 있어요. 없이. 네, 그런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 회사는 병가 자체가 없고 네. 이제 연차 휴가를 통해서 이제 쉬시는 거죠. 근데 연차도 다 썼는데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럼 또 그때는 너무 서러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무급의 휴가를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는 병가가 있냐 없냐는 그 회사마다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다양해요. 네. 근데 대전제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을 하다가 아프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병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얻은 병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경조 휴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컨대 네네. 뭐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하. 이때는 어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 국어 사전을 이 방송을 많이 찾아보는데 정확한 정의를 네. 해주세요. 휴가를 검색하면 이제 두 개의 휴가가 나옵니다. 오, 예. 정의가 여러 개요. 네, 쉴 휴의 틈가. 틈가. 틈틈이 야. 쉬는 휴가.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항상 틈틈이 쉬고 싶어요, 저는. 요즘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
왜 제가 얘기할 때만 이렇게 정적이 오고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쉴 휴와 길일가. 길일가.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서 사실 휴식한다는 휴가가 있습니다. 아, 약간 그러면 결혼했을 때는 두 번째 정에 더 가깝겠네요. 네, 경조 휴가는 이제 길일가가 되는 거고 우리 법적으로 연차 휴가는 틈틈이 가. 정말 휴식에 대한 가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조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결혼을 당하거나 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조 휴가를 보장하고 이건 이제 연차 휴가가 아닌 별도의 개념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회사에 따라서 하루를 줄 수도 있고 뭐 5일을 줄 수도 있고 네. 그건 다 다른 거군요. 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상 기쁨과 슬픔을 기리는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취업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하실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럼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결혼은 뭐 2번 하신다거나 3번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도 뭐 법적으로 뭐 줘야 되는 그런 건 없네요. 그 어느 회사에서 야, 너 인간적으로 4번째 결혼하는데 5일 또 받는 건 너무하지 않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이런 경우 네. 되게 많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축의금처럼. 네. 근데 자기는 싱글이에요. 형한테 계속 싱글로 살 거야. 근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싱글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달라고 했을 때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런 논의도 있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한 13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성이라는 게 이런 거에 참 그래도 너그러운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안 줘도 되니까 연차가 없는 회사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3일, 5일, 뭐 일주일 이렇게는 사업 규모하고 상관없이 다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다 보장을 하고 계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의무는 아니다. 네, 의무는 아니다. 네. 다들 이렇게 자율적으로 대부분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왜냐면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법으로 안 정해놓는 이유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유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우리 근로기준법 근로에 대한 이제 휴식권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 기리는 휴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이 연차 경조 휴가도 만약에 5일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게 5일을 하면은 이 네네. 5일이 근무일의 5일이냐, 월화수목 토일을 포함한 5일이냐, 주말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또 그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공휴일 포함 5일이냐? 생각만 해도 안타까워요. 그런 다양한 궁금증이 많으실 수 있어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기준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일 기준 5일이다 하면은 공휴일이 꼈다라고 하면은 수요일이 네. 공휴일이라면 월화, 목, 금 또 다음 월요일까지인지 뭐 아니면은 이제 딱 5일만 되는 것인지 그 다음 주 이렇게 좀 정하시는 게 좀 논란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걸로 마음 안 상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작은 걸로 맞아요. 뭐 이런 거요. 막 나한테 기쁜 일 있는데 슬픈 일 있는데 안 챙겨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 쉽기 때문에 뭐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5일의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님이 연휴 기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오더니 연휴 기간 빼고 평일날 나 5일간 쉬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약간 그 휴가를 부여하는 입장이 네. 근로자와 사장님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약간 뭐 추스리고 오라는 예. 의도인지 아니면 예. 좀 쉬다 오라는 의도인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한 적이 있냐면 딱 정해진 게 없다면 사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이제 근로자가 조금 주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저대로 한번 물어보시고 오해 없게 네.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무사님이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근로자 분들에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과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 병가, 말씀 여름 휴가, 경조 휴가 이런 식으로 휴가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내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시는 게 네.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반대로 두 번째에선 회사에서는 연차 휴가 외에 어떤 휴가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어떤 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그때 며칠을 인정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조 휴가 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상을 당하고 며칠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모호해서 나중에 기분 상하기 전에 네, 미리미리 네. 좀 취업 규칙에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휴가를 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회사들은 어떤 처벌을 좀 강하게 받나요?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는 사용의 시기 지정권도 원칙적으로 근로자한테 있어요. 네, 언제 쓸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기에 주셔야 되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시기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주시는 게 맞고, 반대로 취업 규칙에는 많은 이제 사업주분들이나 그러니까 규정에 사용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근로자분들이 미리 숙지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 2024년도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한번 주시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미 다녀온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아하. 지원의 기업이 내용은 신청.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본인 걸 적립을 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주고 기업도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거여서 총 40만 원을 포인트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근로자가 적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설렜네요. 네. 2월 1일부터 이제 2023 2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먼저 참여를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참여한 기업에게는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증서를 발급해 드리고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기업이 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청은 제가 그냥 뭐 기업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네, 기업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적립은 이제 휴가샵이란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오. 문제부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 연차 휴가도 혹시 그 노무사님은 한번 책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 초창기에 본 연차 휴가와 관련된 책이 페이지 수가 한 이 정도의 두께가. 왜 이렇게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례가 다양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방송을 들으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우리 김초롱 노무사님 오셨을 때 문자로 언제든지 문자를 돌발 질문. 황인찬 아나운서님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성실히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휴가와 관련된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신 김초롱 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